고객이 왔을 때 해주시는 비용은 적정 금액은 막 엄청 진상이 왔어. 난 삭제해달라고 막 난리를 쳐. 그럼 얼마? 120, 30 정도면 오, 많이 좀 싸게 해주네. 그럼 저 같은 업자가 와서 주기적으로 작업을 넣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면 한 100까지는 떠줄 수 있지 아, 않을까. 그래요. 저는 그거보다도 싸게 제가 너무 양아치입니까? 그거의 원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원가는 한 5, 60 정도 원가 차이가 엄청나네요, 필름들이. 좀 나죠. 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원가가 20만 원 미만인 필름하고 원가가 50만 원 넘는 필름하고 3배 이상의 가격인데 네.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안 하죠. 저는 진짜 별 차이를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반사 필름 유행하게 된 이유가 열차단 때문이죠. 맞습니다. 비반사 필름의 열차단은 아무리 좋게 필름 만들어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래도 농도를 진하게 하면은 운행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반사로 가는 건데 정확한 퍼센트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열차단이 60%라고 칩시다. 제일 싸구려 반사 필름이. 그러면은 제일 비싼 게 67%라고 칩시다. 근데 얘는 30만 원이면 되는데 얘는 막 300만 원짜리야. 그 7% 열차단을 올리기 위해서 270만 원을 더 낸다는 거는 전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이죠. 제가 한 번은 열차단 제일 좋은 걸 한번 해보자. 그걸 검색을 해봤어. 필름마다 스펙이 있잖아요. 열차단 제일 좋은 걸 찾아보니까 그게 제일 비싼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B사에 C 필름, 금색 빛나는 네네네. 뭔지 아세요? 예. 그거를 했는데 확실히 열차단이 좋아요. 근데 이제 열차단율을 올리기 위해서 반사 필름들이 뭐 금속이 들어가서 색깔을 맘대로 못 정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양카 같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포기를 했었는데 비싸다고 해서 스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더 좋은 필름이지만 금액이 더 낮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S사의 Q 필름이 엄청 유행했잖아. 네. 근데 S사는 샵이 두 가지가 있어. 그냥 샵이랑 좋은 샵이 있어. 근데 그 Q 필름은 좋은 샵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Q 필름 출시 이후에 나온 신형 필름 S 필름이 그냥 샵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게 신형이다 보니까 스펙이 이게 더 좋다 하더라고. Q에 꿀리지 않는다더라고 이 S 필름이. 근데 Q가 훨씬 비싸, 소비자가가. 근데 이거를 우리 영업자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금액을 했을 때는 그 차이가 확 줄어버린다고, 소비자가에서. 원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싸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다, 가성비가. 그래도 안 믿거든요. 그냥 Q를 해달라고 한다고.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참 동호회의 그 인지도라는 게 정말 무섭다. 맞죠. 누가 유행 한번 시켜보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샵들이 간판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 네. 잘 나가는 걸로. 지금 그 S사의 Q필름은 한물 갔죠, 이제, 인기가. 그렇죠. 그래도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인지도가 좀 좋기 때문에. 좋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알지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그 브랜드마다 뒷유리에 스티커를 붙이잖아. 네. 이게 허접하면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GT 하는 그 엄청 프리미엄 그게 딱지가 예쁘고 HO 하는 그게 예쁘고 네. 그다음에 SG 하는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기 것도 예쁘고 윌 스미스 영화배우 아시죠? 거기랑 이름 비슷한 그런 거는 존나 없어 보이잖아. 가수 B가 쓰는 선글라스 브랜드 아십니까? 네네. 레이번이라고. 그거랑 비슷한 그 필름 있죠. 그것도 붙여놓으면 솔직히 없어 보이잖아. 요즘에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많이 제작을 하시고. 아, 바꿔서 제작을 해요, 있어 보이게. 예. 그리고 무지개 그것도 좀 무슨 걸그룹도 아니고 좀 약간 느낌상. 그러다 보니까 H, S, G 이런 애들이 많이 나간다고요. 그 L사 있죠, L사. 네. 루마. 그냥 얘기합시다. 네. 내가 알아서 끼쳐를 할게요. 루마 같은 경우는 루마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 안에 필름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버텍스라는 네네. 그 스티커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건 또 있어 보이거든. 비반사기의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대가리를 존나 잘 쓴 게 300, 500, 700, 900, 1100, 1300 이렇게 해서 1300 버텍스가 어마어마한 필름이라 치면은 대충 300, 500만 해도 버텍스다 맞아요. 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 네, 있는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자신감을 좀 올려주고. 네, 맞죠. 그거 진짜 마케팅 잘하는 거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사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버텍스 몰빵으로 가지 않는가. 거의 그렇죠. 주세가. 비반사에서 버텍스 말고 추천할 게 있습니까? 하버 캠프. 아, 그거 엄청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그거야말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동호회에서 유행 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좋긴 좋아요. 아, 필름이 좋아요. 네, 좋긴 좋고. 이게 소비자들이 위험한 게 유행 타서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그래도 건지 몰라요. 그거를 몰라. 네,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게 좋으니까 떴다 아니 별로 안 좋은데 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런 루머도 들었거든요. 필름이 나오는 공장은 똑같다. 근데 브랜드마다 우리는 이 성분을 넣어달라 저 성분을 넣어달라 해서 미세하게 바뀌어서 브랜드들이 존나게 세분화되는 것 뿐이다. 맞습니까? 없는 얘기는 아니죠. 국내 필름들은 좀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수입 필름은 확실히 그 수입
근데 수입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보통 아시는 브랜드들은 다 미국 한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특정 브랜드 하나만 그거 할 게 아니니까 싹 다 언급하면서 가시죠. 그게 차라리 낫죠. 네네네. 뭐 미국의 이스트만이라는 이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3M, 루마, 클리프 디자인, 클리프. 그거는 PPF 브랜드 아니에요? 근데 썬팅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근본은 PPF인데 썬팅도 하고 있다. 네, 필름 어쨌든 필름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그거나 존슨, 존슨? 네, 존슨 조리명. 존슨이요? 네. 김 실장을 데려갔어야 되는데. 등신. 우리는 이게 해외 브랜드인지 국산 브랜드인지 소비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국산은 뭐 있습니까? 유명한 거. 제가 알고 있는 국산 중에 제일 유명한 건 글라스 틴트거든요. 글라스 틴트 국내고요.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닙니까? 별론가요? 뭐 슈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죠. 필름 단가가 높을수록 어쨌든 성능은 좋을 수가 없어요. 국산 브랜드 쭉쭉쭉, 해외 브랜드 쭉쭉쭉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국산은 뭐 레이노, 레인보우, 글라스 틴트, SKC, K에서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뭐 많습니다. 썬텍, 썬가드 엄청 많아요. 아니 근데 들어본 게 별로 몇 개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프 옵틱, 솔라가드 다 해외입니까? 해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글라스 틴트가 좀 잘 나가고 고급스러운 필름에서는 유일하게 국산이다. 사용 안 해보신 필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저희야 거의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직접 테스트 해보고 하는데 국내 필름들도 좋은 건 좋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수입이냐 국내냐를 따질 필요가 없고 고급 필름을 하시면 어쨌든 만족은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브랜드가 좋다 없다는 없고 네. 그 안에만 존나 많으니까 네네. 그 중에서 잘 골라야 된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잘 골랐을 때 어디가 싼 편입니까? 일단 레이노가 좀 가성비. 레이노 근데 딱지가 못생겼잖아. 등신. 일단 스티커를 그거만 어디서 좀 딴 걸 구해가지고 솔라가드 하는 샵에 레이노를 붙여서 솔라가드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하던데. 그렇게 없어 보이긴 또 우리가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V90 정말 좋아하거든요. 솔라가드 세턴의 색감이 좀 과하다 싶을 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게 레인보우 V90이고 네네네. 그리고 솔라가드 퀀텀은 좀 거의 증명된 필름이잖아요. 네. 거품 다 빠져서 싸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것도 가성비 정말 좋고. 근데 솔라가드 중에서도 LX 이런 거 있죠. 200만 넘는 거. 그런 거나 글라스 틴트 슈어. 이 돈 값어치를 과연 할까? 물론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고객분들께서 차가 여러 대 있는 고객 하나는 요걸 하고 요걸 했을 때는 서로 비교가 돼요. 그럼 체감이 확 온다. 네. 근데 대신에 보통은 한 대죠. 그러면은 이제 체감을 못 하죠. 좋은 거 하든 안 좋은 거 하든 사실 뭐 내가 비싼 거 해서 그래서 이만큼 좋구나를 잘 모른다. 근데 차가 여러 대 있어가지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중간급 이렇게 해버리면은 탈 때마다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비싸고 좋은 거 한 게 좋긴 좋다는 얘기네요. 좋긴 좋죠. 뭐 안 좋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대신에 브랜드는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근데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잖아. 반사는 색깔이 다르다거나 맞아요. 어떤 거는 시한성이 좋고 어떤 건 열차단이 좋고 뭐 이런 거는 안 따져도 되는 겁니까? 소비자는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냥 가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에 맞는 필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퀄리티를 보신다 하시면 그 시공점의 스타일 그냥 그 시공점에서 하는 고급 필름을 하시면 김사님은 비싸고 좋은 필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공을 잘하는 데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50만짜리 필름을 여기서 했어. 네. 근데 그저 그래. 여기는 70만짜리를 했는데 썬팅 바르는 기술이 임만 천상기야. 그럼 어디가 나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고객이 어떤 관점에 초점을 두냐. 굳이 그냥 브랜드만 따지겠다 하시면 뭐 비싼 거 가시겠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실력. 똑같은 필름인데도 느껴지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시공에 따라. 특히나 시인성. 자, 사장님 지금 차 뽑았어요, 신차. 네. 차 뽑으셨어요. 저기 가면은 200만원짜리 해주는데 샵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놈이야. 기본 교육밖에 안 돼 있어. 근데 여기는 100만원짜리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돈 잘하는 사람 없고요. 와, 200만짜리보다 100만짜리 잘하는 사람한테 사장님 잘하십니까? 저는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자, 이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래하는 샵들에 싸게 해달라 했던 제가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영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좀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것도 저희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대화 나누면서 또 느끼는 거는 금액보다는 잘하는 데를 잘 잡아야겠구나. 그게 더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생각하실 때 와서 좀 싸게 해달라는 고객들도 많지만 저 같은 영업자들이 진짜 간쓸게 다 뽑아달라고 싸게 해달라 할 때 좀 꼴보기 싫은 게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필름 원가도 있지만 시공을 하기 전 준비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까 뭐 이 성형 하시는 거 하고 네, 성형도 성형이지만 커버링이라든지 커버링은 뭐예요? 이게 도장면이나 하이그로시 이런 민감한 마스킹 하는 거. 네, 스크래치가 좀 잘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막 커버링을 하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보호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1시간 잡아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시공하는 샵들도 있던데. 많죠. 고객이 차만 맡기고 가쁘면 안 보이니까 뭐 안 와. 그래서 싸게 빨리 내보내는 거죠. 싼 거에 초점 맞추시는 분들은 싼 데를 알아보시고 가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손재단이 그 필름에는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계재단은 시공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도 요소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딱 맞춰 나오니까 네. 퀄리티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게 빛이 새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근데 창문이라는 게 딱 닫혀버리면 그 위에는 썬팅이 조금 모자라도 그 부분은 상관없어요. 옆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있다. 아 근데 기계로 딱 잘라서 맞추면 딱 맞으면은 틀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틈 안에까지 좀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집어넣다 보면 여기가 비어버릴 수가 있다. 네, 특히나 검은색은 괜찮지만 바사 필름을 하셨을 경우에는 안에 몰딩이 비쳐버리니까 비어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PPF라든지 썬팅이라든지 뭐 반커팅, 손재단 이런 게 확실히 좋은 건 맞고 대신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게 시공비에 좀 녹아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컴퓨터 재단 안 하면 필름 전체를 착 발라보고 유리 그거에 맞게 칼로 다 딴다는 거죠. 손재단은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받아야 되고. 그렇죠.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격 형성이라는 게 회전율이 빠르니까 음식점으로 따졌을 때는 패스트푸드가 어쨌든 빨리 나오고 하니까 싼 거고 슬로우푸드는 그래도 조금 더 비싼 제 차에는 컴퓨터 재단으로 들어간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등신. 난 불만이 없었는데. 뭐 그렇게 못 느끼시면은 안 예민하면 또 뭐. 네네네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들은 다 다르니까. 파고드는 분들은 진짜 끝없이 파고드시는 거예요. 그랜저 같은 거 한 대 하는데 총 소요 시간 어느 정도 겁니까? 1박 2일 이렇게는 아니고 한 6시간 6시간? 그럼 하루에 썬팅만 한다고 하면은 2대 하기도 좀 빠듯하긴 하다 그죠? 저는 그렇죠. 그럼 2대 한다고 쳤을 때 유지비나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한 대당 마진이 제 생각에 한 30 정도는 좀 있어야 돼. 2, 30 정도는 확보돼야 하루 마진이 4, 50은 돼야 뺄 거 다 빼고 내 마진이 한 20 정도는 돼야 또 다른 걸 투자하고 또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금방지게 가격 얘기를 자꾸 해주셨는데 제가 저럴 게 아닌데. 그래도 40 정도는 돼야 한 대당 남는 순마진이 제가 적게 잡아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 그러면 영업사원이 갖고 오는 게 50만원짜리면 일반 고객이면 70만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솔직히 사람인 이상 들어가는 정성이 다릅니까?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르죠. 왜냐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은 영업사원한테 부탁해서 샵을 알아보는 게 내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소비자가로 하는 것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샵 사장님들의 마음도 사람인 이상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고객의 차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똑같이 해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 맞습니다. 네. 그 시공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러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토대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알아보지 말고 영업사원 통해서 하는 게 무조건 싸고 좋게 하는 길인 겁니다. 싸게 날 수 있습니다. 100% 좋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리고 금액을 좀 더 불러서 업체로부터 약간 그 페이백을 또 받을 수가 있고 누가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이 90만 원짜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한테 120만 원이라 불러놓고 시공점에는 90만 나머지 차익은 자기가 영업사원이 중간에서 네네네 가능성 그럴듯하네요. 솔라가드 퀀텀 같은 거 사장님한테 50만 원에 해주세요 하고 소비자가 하면은 90만 원 할 거니까 내가 70만 원에 거짓말하고 20만 원 먹으면 되는. 네. 저는 제 돈을 박아는 봤어도 그래서 내 돈을 창출할 생각은 못 해봤네. 좀 많이 봤습니다. 대단하네. 저는 쫄려요. 걸리면 무슨 개쪽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무너질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먹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모자이크를 안 보시는데 미소가 되게 의미심장하시거든요. 영업사원들 많이 지금 뜨끔하겠다 그죠? 뭐 보시면은 좀 많이 뜨끔하시겠죠. 저를 욕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용품으로 그렇게 중간에서 해먹는다. 차 한 대 더 파는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모이면 크죠. 아반떼 팔아서 내가 30만 남았는데 용품 이것저것 하면서 30만 더 남길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차에 틴팅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베스트 방법을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 여기저기를 좀 많이 전화 많이 돌려봐야 돼요. 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그 제품을 취급하는 샵을 다 발품 팔아서 가격을 알아보시고 요즘에는 시공에 자신 있는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거를 좀 하시기 때문에 시공 과정이나 영상을 좀 보시고
공식 포스팅이나 근데 실물하고 다르게 무조건 잘한 것처럼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런 걸 많이 써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외장 랩핑 있죠. 네네. 빨간색, 뭐 무광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사진으로 보면은 원래 순정인 것처럼 멋있거든. 근데 실제로 가서 보잖아요. 다 떠 있고 필름 붙인 거 티 다 나고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샵을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시공된 차량들을 좀 보면 보호 작업을 다 하고 한다 했는데 막상 상담하러 가봤는데 시공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까요? 보호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맨 시트에 물이 다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실력이 좋은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알 수가 없구나. 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겪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시공점 찾아가서 그냥 사장님의 차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싸게 하려면은 신차 같은 경우에는 출근 영업사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정답은 없다 맞죠? 결국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싼 것도 중요하지만 싼 거는 발품 좀 팔다 보면은 좀 싸질 거고 아무래도 네. 한 번만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실력 좋은 데를 찾는 게 제일 그게 어렵긴 합니다. 그게 진짜 어렵다. 우리가 차를 저처럼 도라이처럼 뭐 맨날 썬팅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그래봤자 5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그거 한 번 때문에 발품 팔고 하는 게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사장님 유리막 코팅도 하시죠? 하죠. 광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유리막도 제가 10만짜리도 해보고 5만짜리도 해보고 30, 50짜리도 해보고 무슨 팔로미. 네 누군지 알아? 10만짜리 에? 해보고 같이 밥 먹고, 5만짜리 에? 해보고 사우나도 같이 30, 가고, 50짜리 해보고, 무슨 이 개새끼야 맛다 150만짜리 했어. 기스 나면은 자가 힐링 하는 것도 막 몇 겹으로 해서 150만짜리도 해보고 저 경기도에 유명한 200만원 넘고 막 3박 4일 동안 해주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리막 코팅제는 요즘 내인년에다가 검색만 해봐도 내인년 쇼핑에서 막 제품 엄청나게 많거든. 유명한 거 많잖아요. 레더코트 뭐 폼포나치 뭐 나노세라믹 뭐 뭐시 뭐 많잖아. 그런 거 원가를 보면은 다 20만원 안팎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제품으로 100만 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품으로 우리가 사다가 발라서는 안 되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열 경우만 왜 그렇게 뭐 갖다 쏘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유리막을 하기 전에는